자, 여러분 또 만났습니다. 피터 선생님입니다. You can just call me Peter. 이런 영어 인사 좀 안 했어요. 뭐 보통 딱 처음 동영상 딱 시작하면 영어로 막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막 영어로 인사하면 굉장히 좀 부담감이 될까봐 영어 인사 안 했는데 조금 이제 한 15강 정도 가면 영어로 한번 수업을 좀 다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접근했어요. 뭐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필리핀 거쳐서 대학을 거쳐서 참 제가 주립대학, 그러니까 사립대학을 나왔거든요.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참 제가 사역동사 얘기했었잖아요. 그 주립대하고 사립대가 있는데, 아니 주립대래. 사립대하고 국립이 있잖아요. 근데 국립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이제 학비가 된다면 사립은 한 2,5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근데 여러분, 사립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거는 4년 내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 1%, 2%밖에 안 돼요. 보통 평균적으로 5.5년 정도, 6년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6년 동안 여러분 사립을 나오면 얼마를 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노동에 대한 그것을 신성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역동사 문법 틀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립대 나온 학생들 똑같이 비즈니스학과를 나왔다면 제가 호텔경영과를 나왔는데 똑같이 사립에서 호텔경영과를 나오고 국립에서 호텔경영과를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면 사립보다 국립 학생들이 월급을 더 적게 받아요. 사립 학생들이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지 않은 이상 진급도 또 사립이 더 빨라요. 그만큼 돈을 많이 냈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외국 이제 유학 보내면 사립 보내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많아서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학생들이 6년 동안 정말 거의 6년 동안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시작이. 어쨌든 간에 오늘 계속 이제 시제로 이제 이어가는데 여러분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영어적인 감각이 조금 올라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여러분이 공부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1강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9강 딱 듣는데 여러분 한 1년 걸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또는 2개씩 정도. 뭐 빠른 사람은 하루에 다 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하루에 다 하는 건 좀 힘들겠다. 어쨌든 한 일주일 또는 보름 아니면 한 달 정도 잡고 꾸준하게 가고 오늘은 시제를 공부하는 날인데 시제가 텐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역시 프리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제 나갈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네, 시제요 여러분. 실제 오프라인 강의면 제가 인생 얘기를 해줘요. 인생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인도네시아 가발 공장 매니저까지 했어요. 그리고 승무원 양성학원에서 승무원들을 막 이렇게 키워내는 과정도 해보고 노량진 입시학원에서 학기처럼 막 애들 때리면서 막 수능 외국어 영역도 가르쳐보고 토익 가르치고 터플 가르쳐보고 막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시제를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얘기해주면요 학생들 시제 완전히 파악해요. 완전히 파악하는데 토익은요, 토익은 한 15분이면 돼요. 15분이면 토익 시험 안 틀려요. 영원히.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합니다요. I study English. 그리고 나는 공부할 겁니다요. I will study English예요. 근데 동사자리 밑줄이 나와서 현재냐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맞춰요? 나는 공부할 겁니다를 할지, 나는 공부하고 있습니다를 할지, 그리고 나는 공부했다라고 할지 어떻게 맞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paperwork,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문장 내에서 시제를 맞추려면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정확한 그걸 나타내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단서를 봐야지 그게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단서가 없으면요 스피킹에서는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하다 얘가 예를 들어서 I will study English. 내가 영어 공부 안 하는 거 알아요. 얘가 아는 상태에서 나의 배경 지식을 알아요. I will study English. 그러면 얘가 웬일이야? 너 네가 영어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I English 나온 다음에 study냐 will study냐 study느냐 이런 걸 어떻게 물어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어저께 공부했다. I studied English yesterday. 이렇게 나오거나 이 yesterday가 있어야지 과거를 쓰는 거야. 아니면 I will study English 한다고 하면 I will study English tomorrow. 이렇게 얘기하거나 tomorrow 미래가 있으면 미래 시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토익은요. 85와 86가 있는데 86는 스토리의 전개, 이야기의 전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의 문장이나 뒤의 문장을 보고 흐름을 파악해서 시제를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85는요. 이야기 전개가 아니에요. 그냥 문장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제 문제를 내려면 그 시제에 대한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에 대한 정확한 단서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85 시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정말 쉬워요. 그냥 단서만 찾아서 뽑으면 돼요. 그러면 단서 여러분 외우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86는 그나마 좀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 86는 이야기 전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윤곽, 흐름을 좀 알아야 시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86의 시제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고 85의 시제 문제는 난이도가 완전 미친 거예요. 완전 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맞춰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의 배점도 문제당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85 시제 문제는 다 맞춰. 배점이 낮아. 근데 86의 시제 문제는 난이도가 높다. 제가 팁스 하나 드릴까요? 시작하기 전에. 워낙 금방 끝낼 수 있어, 시제. 팁스 하나 드릴게. 86에서 시제는 미래가 많다. 이거예요. 제가 매달 인터파크라는 이런 데가 있어요. 인터파크 그 작가와의 만남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인터파크라고 얘기해도 되나? 인터파크 있어요. 아무튼 나 얘기해버렸어. 몰라? 인터파크에서 정기토익 시험 전전날에 매달 학생들을 모아서 무료로 강의를 해줘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여러분 86 시제 문제 나와요. 2개 정도는 꼭 나오는데 만약에 시제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미래 찍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그 다다음 날이죠. 정확히 따지면 다다음 날에 일요일 날 시험을 봤는데 시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86에 3개나 나왔어요. 근데 3개 다 정답 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대단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게 왜냐면 86의 내용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6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announcement, 또 notice, 또 email, 또 advertisement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공지글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뭐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직원들한테 우리 미스터 김이라는 부장님이 계시는데 부장님이 30년 동안 여기서 근무하셔갖고 이제 은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은퇴 파티를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님한테 좀 선물을 좀 주고 싶어요. 은퇴 파티 하는 날에 선물을 좀 주고 싶으니까 돈 좀 거둡시다. 그러니까 각각의 직원들은 돈 한 20불씩만 내주세요. 그리고 은퇴 파티는 어디에서 열려요? 제가 지금 다 무슨 시제였어요? 미래 시제 썼어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시제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팁스. 86에서는 시제 문제는 미래 시제가 많다. 뭐 이 정도 팁스를 알아두세요. 한번 가볼게요. 영어에는 여러분 12시제가 있어요. 영어 박사님들. 어학을 연구하는 박사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 박사님들에 따라서 영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시제를 12시제로 보느냐 9시제로 보느냐 6시제로 보느냐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나 그냥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 영어의 시제를 12시제라고 해요. 우리 교재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완료형 시제, 진행형 시제 크게 나누는 거예요. 완료형 시제, 진행형 시제, 단순 시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완료형 시제는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과거분사 PP죠. 우리 전 시간 때 배웠잖아요. past participle 과거분사를 항상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형 시제는 항상 현재분사 동사에 ing 붙인 거. 이거는 보통 동사에 ed 붙인 거죠. 예. 현재 분사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완료형 시제하고 진행형 시제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순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단순 시제 뭐 동사의 원형 현재에다가 3인칭 단수형 현재, 과거는 보통 ed 붙이고 그죠? 미래는 보통 요거 꼭 써야 되잖아요. 미래는 will 이렇게 미래 시제 붙이잖아요. 물론 요거를 미래라고도 해요. 네.
이렇게 미래 시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will하고 be going to 둘 다 조동사라고도 얘기하고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will하고 be going to도 둘 다 뭐뭐 할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럼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번 주말에 지금 주말인가? 주말에 있다고 합시다. 오늘 무슨 요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여러분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얘기해 보세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번 주말에요? 이번 주말에 선생님 물어보니까 이번 주말에 영화나 보려고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볼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will 쓰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또 물어볼게요. 이번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했더니 내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 주말에요. 친구들이랑요.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여행 갈 거예요. 이랬어요. 이때는 be going to를 쓰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요? 막연한 그냥 미래. 내가 물어봤으니까 생각났잖아요, 지금. 막연한 미래를 얘기할 때는 그냥 will을 쓰지만 계획되어진 미래. 계획되어진 미래는 be going to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뭐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미 계획을 하고 준비한 미래라면 be going to를 쓰고 그냥 막연한 그냥 미래를 얘기할 때는 will을 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will을 쓰느냐 be going to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좀 알아두세요. 또 있잖아.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조동사 can 있어요. can. I can do it 할 때 can. 그리고 뭐랑 바꿔 쓸 수 있죠? be able to do. be able to do.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조동사 can과 be able to랑 바꿔 쓸 수 있다. 둘 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 거라니까. 그 차이가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뭐뭐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내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할까요? 이대호 선수,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 아시죠? 네, 이대호 선수가 올해 홈런 50개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홈런 50개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년에는 홈런 51개를 칠 수 있습니다. 50개 이상을 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이대호 선수가 내년에는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can을 쓸까요? be able to를 쓸까요? 이때는 뭘 것 같아요? be able to를 써요. 네.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홈런 저 피터예요. 피터. 야구 선수예요. 예를 들어 야구 선수인데 피터인데 작년에 10개 쳤어요. 10개 쳤었는데 다음 내년에는 한 50개 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can을 쓸까요? can을 쓸 확률이 높을까요? be able to를 쓸 확률이 높을까요? 그땐 can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an은 일반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지만 be able to는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만큼 바탕이 깔린 능력.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be able to를 쓰느냐, can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달이 다르죠.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can을 많이 쓰겠어요? be able to를 많이 쓰겠어요? 당연히 be able to를 많이 쓰겠죠.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좀 잡아두시면서 문장을 잡아두시면 좋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시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 여기 밑에 예문 있죠? I have finished 그랬어요. have 플러스 pp 썼어요. 과거분사 썼어요. 그러니까 과거분사 finished 썼어요. 그러면 완료형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it has been changing 있잖아요. has been changing 있어요. 현재분사 changing 썼어요. 그러면 진행형 시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요. 과거분사 썼어? 완료형 시제. 현재분사 썼어? 그러면 진행형 시제. 확연히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단순 시제, 과거 시제, 단순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니까 요거 잡아두시면 되고. 사용 빈도를 밑에다가 썼는데, 시제, speaking, 말할 때하고 writing 할 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말할 때는 사용 빈도가 현재가 가장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제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시제가 뭔지 말할 때 현재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형 또 많이 써요.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미래 순으로 말할 때는 스피킹 할 때는 사용 빈도수가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스피킹 테스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이팅 테스트니까 그래머 테스트니까 여러분 사용 빈도 토익에서는 과거가 최고예요. 과거가 최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미래 현재 시제. 물론 나머지 것도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여러분 토익 문제에서 매년
시험 문제를 분석해요. 선생님이 하는 직업이 그거잖아요. 매년 시제면 무슨 파트가 가장 많이 나고 무슨 시제가 많이 나고 파악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과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그러면 since 막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미래 시제, 86 때문에 미래 시제가 많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이것도 많이 안 나오는데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려면 과거에 단서 있어야 된다. 현재 완료 정답이 되려면 현재 완료를 이끄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미래를 이끄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현재를 시제를 이끄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 뭔가와 함께 묶어서 잡아두면 시제는 끝나는 거예요. 시제 정말 쉬워요. 볼래요? 자, 기본 시제 여러분 단순 시제부터 여러분 진행형 시제가 12시제로 나눴어요. 4, 3, 12, 12시제로 나눴는데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고요. I live in Korea. 나는 한국에서 삽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밑줄을 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live냐, lived냐, will live냐 물어보면 어떻게 맞추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한국에서 살았는지 살 건지 사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의 시제를 만들 수 있는 뭔가 단서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부사구 같은 거, 시간부사절 같은 거 이런 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작년에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I lived in Korea last year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I will live in Korea. 나는 미래에 살았습니다. 미래에 살 겁니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앞으로 미래에 그러면은 I will live in Korea in the future. in the near future. 뭐 아니면 next month. 이런 식으로 여러분 미래 단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진행형만 붙이는 거예요. 진행형은 진행 시제는 무조건 ing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현재 분사. 그래서 I'm living in Korea. 나 지금 살고 있습니다. I was living in Korea. 이런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저께 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야, 너 청소 안 하는 애잖아. 내가 어저께 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너 청소하더라.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 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When I went to your house. When I went to your house. 내가 어저께 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You were cleaning the room. 과거에 뭐뭐 하고 있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진행형 같은 거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뭐 한국에서 살 겁니다. 그때도 살고 있을 겁니다라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완료 시제 여러분 다 PP 들어간다라는 거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는 ing 현재 분사 들어간다는 거 잡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이 시제는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어렵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렵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동영상 무료 강의 여러분 온라인 강의에서 이렇게 어렵게 나가면 조금 무리니까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포인트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끝나요, 여러분. 요것만 사실 다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랑 어울리는 always, frequently, often, usually 이거 전부 항상, 자주, 주로 현재 이제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현재 시제 쓴다라는 거고 once, 한때라는 뜻이에요. last plus 시간, 뭐 last year, last month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3 days ago, 2 hours ago, after 과거 전에 또는 yesterday, 어저께 이런 것들 나오면 과거 시제 쓰라는 얘기고요. 이걸 외우는 것도 그렇다, 그지? next 다음에 시간 나오면 미래다. next year, 시제 미래. 그 as of,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은근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뭐부로라는 뜻이에요. 뭐뭐부로. 그래서 토익 선생들이 좋아하시는 토익 선생님들이 여러분 요거 제 이름이 김부로예요. 네, 김부로. 그래서 제 별명이 as of예요. as of 선생님이 있는데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려서 부로는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르는 미래다. 네, 부르는 미래다. 그래서 as of가 나오면 미래다. 그래서 as of this month 이번 달 부로 뭐뭐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 of 뭐뭐 부로 요것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tomorrow, in the future 같은 거 당연히 미래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이거 처음인 사람은 없을걸요. 처음이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영어 공부 정말 안 하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부터 하면 되지, 뭐. in the last plus 기간. 여기 last 쓸게요. in the last plus 기간이나
in the past plus 기간이나 past plus 기간이나 for the last, for the past, during the last, during the past plus 기간 나오면 어느 기간 동안 계속해서 뭐뭐 했다. 현재 완료는요. 무슨 뜻이냐면 현재 완료는 일단 표기가 have plus pp라고 써요. 네, 완료형 시제니까 무조건 pp가 필요해요. 그래서 have plus pp 또는 has plus pp가 되겠죠. 수익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인칭 단수 현재면 has plus pp. 현재 완료는요. 정확하게 잘 보세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유효한 사실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한다.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유효한 사실. 한국말에는 없는 시제예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근데 시험엔 이런 거 보면 그냥 요거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하니까 쉬워. 근데 개념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유효한 사실. 그럼 얘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I 썼어요. 그러면 has pp가 아니라 have pp겠죠? 여기다가 pp 뭐 쓸까? studied 썼어요. I have studied. 그러면 English 썼어요. English 썼어요. For 몇 년 할까요, 여러분? 한 10년, 10 years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나는 영어를 10년 동안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 10년 전, 과거 언제 시점 10년 전 그때부터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현재 시제와 포함된 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유효해요. 근데 나 예를 들어서 I have studied English for 10 years 했어요. 10년 동안 내가 지금 영어를 공부했다는 얘기야. 과거 10년 전부터 그 10년 전 언젠가부터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강조를 하고 싶어. 나 10년 전에 공부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 강조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렇게 써요. 이거를 have been study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그럼 have been studying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면 이게 정답인지 이게 정답인지 어떻게 물어보냐는 얘기예요. 얘가 강조를 하는지 강조를 하지 않는지 어떻게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가 보기에 나오면 두 개 다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정답이 아니겠구나라는 거꾸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좀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네 가지 시제를 썼는데 우리 지금 스피킹 말고요. 토익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순위 어떤 순위라고 그랬어요? 과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과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미래.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따지고 들면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요걸 5개 할까? 이거를 4개 할까? 이거를 3개 할까? 이거를 하나 할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보일 거예요. 5개짜리가 어디? 이런 거 많이 보일 거예요. 맨날 나오는 거 이거 맨날 나와 맨날. 그러면 너 과거 시제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in the last plus 기간 since 과거 시점. 여러분 since 설명해 줄까요?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하면 끝난 것 같아요. since 설명. 네, 이게 since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정말 오래돼갖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세대 차이 느끼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헌트라는 옷 브랜드 아세요? 헌트 아세요? 모르면 이거 모르면 여러분 20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브랜드 단어 아세요? 브랜드 단어? 니코보코 이랜드 아시죠? 이랜드는 아직도 있잖아요. 조성모인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헌트라는 옷이 있었어요. 그 헌트가 왜 유명했냐면 헌트 그 체크 줄무늬에다가 약간 갈색 톤이었고요. 바지는 베이지색.
거기다가 약간 워커 비슷한 거 딱 있고 학교에 나타나면 걔는 완전 부잣집. 그러니까 걔 아파트 사는 애예요. 아파트 사는 애 부자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사세요? 그럼 부자예요, 부자. 지금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헌트가 최고였어요. 헌트가 최고. 그렇게 딱 헌트 보면 옷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옷 뒤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Since 이렇게 써 있었어요. Since 1999 이거 보면 생각나. 아무튼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 이게 뭐냐면 1999년부터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한 회사예요. 헌트라는 회사가. 그리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ince 자체가 현재 완료를 잡고 있어요. 현재 완료를. 그래서 since가 들어간 문장은 현재 완료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오면 어떤 그 과거 시점 이래로 주어는 뭐뭐 해왔습니다라는 현재 완료를 이끌 수밖에 없다. 요거 좀 잡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헌트 아나? 아 헌트. 헌트 입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땐. 그러면 여러분 시제 끝났는데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쉬운데 현재 시제. 그래서 여러분 usually 들어가서 is held 현재 시제 썼어요. 미팅이 회의가 언제 이제 다 전명이니까 다 버리고 우리 다 배운 거야. 주로라는 현재 시제를 이끄는 시간 부사가 나왔어요. 습관 같은 거. 그래서 주로 열립니다. 언제 열립니다. 라는 usually 나와서 현재를 썼다라는 거고요. 과거 썼네요. 그죠? 미스터 킴이 회사에 합류했어요. 조인했어요. 그럼 과거에 단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 있네. 2 years ago. 2년 전에 join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럼 join이냐, joined냐, 뭐 joins냐 이렇게 나오겠지? joins냐, joined냐, will join이냐 이렇게 나오면 이거 그냥 맞추면 되는 건데 뭘. 어렵지 않아요. 시제. 이 과거가 가장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한 문장 같잖아요. 실제 정규토익 문장이에요. 이거 틀릴 수 있겠어요? 이만큼 여러분 토익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변별력을 구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그러나 이 문법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걸 묻는다라는 거예요. 미래 시제 여러분 마찬가지죠. tomorrow 나와서 will write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밑에는 현재 완료 썼는데 since 나왔네요. 그죠? since 과거 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expansion 프로젝트이 complete 되어진 이래로 overall production이 우리의 제품의 전반적인 생산이 향상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 이래로 지금도 향상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개념 have plus pp. 수일치 중요해요. 이것도 have라고 하면 안 돼. 기 끝에 넣고 전명구 버리고 주어는 overall production. 불가산명사. 단수 취급. 그래서 has가 된 거야. 또 기 끝 또 have increased 하면 난리 나는 거야. 또 이것도 써라 또.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어떻게 이제 B번 보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수동태 안 되는 거야. 뒤에 목적어 없잖아. increase 타동사니까. 그지?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increase는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increase는 자동사로 쓰였어. 그래서 목적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안 되는 내용이야. 괜히 얘기해서 여러분 헷갈렸는지 모르겠네. 자동사로 쓰인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포인트로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yesterday 떠서 이제 demonstrated라는 과거 시제를 쓴 거고요. 정답의 단서가 되는 과거는 시간 부사가 이제 yesterday 앞서 한 거예요. ago, last, recently, previously. 이전에라는 뜻이죠. 이전에 뭐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alesman이요. 놀라운 feature들을, 놀라운 특징들을 설명한 거예요. demonstrate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강남역 주변에 학원의 원장으로 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가면은 술집 같은 데 가면 소주 막 이렇게 막 쓰고 막 이렇게 다니고 어떤 여자분 미니스커트 같은 거 막 입고 스커트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시음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음하는 거 이렇게 시음해하다 이런 것도 demonstrate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과거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always 같은 거 기억나시죠? 정답에 단서 되는 거 요거 잡아두시고요. 보통 여러분 정답에 단서가 되는 거 보니까 always, 항상, frequently, 자주, often, usually, generally, regularly, 정기적으로까지 습관 같은 거, 반복되는 행위를 얘기할 때 이런 것 뜨면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나 조건 부사들에 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것도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시간이나 조건 부사들에 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볼까요? 예문 If your application arrives after the deadline. 해석해 볼게요. 만약 당신의 신청이 마감 이후로 도착한다면 신청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도착한다면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 도착하면 그러면은 정확히 따지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will arrive가 돼야 돼요. 그죠? 만약 앞으로 도착하면 데드라인 이후로 도착하면 그것은 그 신청서가 will not be considered 수동태 됐어요. 조동사의 수동태. 그래서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늦으면 안 돼 이거야 한마디로. 늦으면 안 돼 이 말인데 지금 요거는 미래. 그래 고려되지 않을 거야. 미래 썼어. 근데 여기는 왜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썼느냐? 그 이유는 요거 때문이다.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조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다. 수일치 맞춰야 돼요. 요거까지 해서 잡아두셔야 돼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지학사 28페이지, 교학사 43페이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농담이에요. 뻥이에요. 네, 해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는 여러분 tomorrow 같은 거 있죠. 그래서 will close 나왔고요. 그 다음에 be going to 썼어요. be going to 계획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begin promptly after 뭐뭐 바로 직후에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죠. 계획된 미래를 말하고 있구나. 벌써 문장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will을 쓰느냐 be going to를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 정답에 대한 세가 되는 미래 시간 부사는 tomorrow, in the future, by next month. 요거 중요하네. 나머지는 뭐 next, shortly, 곧, 뭐 soon 나오면은 미래 시제랑 어울린다.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거는. soon. 미래랑 어울린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전사 파트에서 공부했는데, 네. within하고 in의 차이점. within은 뭐뭐 기간 이내에. 그리고 in이 시간 전사로 쓰일 때는 뭐뭐이 지난 이후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5일이 지난 이후에니까 당연히 5일이 지난 이후에 뭐뭐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 그래서 미래 시제랑 어울린다. 이런 거 잡으면 여러분 좋죠. 그죠? 자주는 안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나오면 대박. 나오면 대박. 나오면 여러분만 맞춰. 나머지는 다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문제 하나 볼게요. recently 나왔어요. 여러분 recently 나왔고 CEO와 many other executives 주어네요. A and B로 연결된 주어.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복수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CEO하고요. 많은 다른 중역들이요. ER이나 OR로 끝나지 않은 사람 명사. 그리고 TIV로 끝나는 의외의 말꼬리 명사. 사람 명사는 가산 명사. 이거 배웠고요. 그래서 S 붙여놨어요. 그리고 우리 other 배웠어요. other 플러스 가산 명사가 나올 때는 복수로 쓴다. other 다음에는 불가산 명사 쓴다라는 거 배웠어요. 부정 형용사 때 another 다음에는 단수 가산 명사 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another가 된다면 executive 끝나는 거예요. executive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another 다음에는 불가산 명사를 쓸 수 없다.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버려요. 부사. 버렸고 이거 동사 자리임을 인지해요. 아무리 봐도 동사가 문장에 없어요. 동사 자리예요. 그럼 동사 맞아요. 안 돼요. 역시 준동사 보기 들어간 거 봐요. 네, 오답 보기가 왜 나온지까지 알아요?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돼요? 수일치 하라 그랬어요. 수일치예요. 그러면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면 단수 동사를 버려봐요. 단수 동사 없어요. 조동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수 동사가 되려면 S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일치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시제해요. 시제. 딱 시제. 왜냐면 수동, 능동 구별도 없어요. 다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제해요. 시제하면은 단서 찾아요. 단서 어디 있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 끝나요. 못 찾았어요. 네, recently 찾았어요. 이때는 여러분 recently 잡아야 돼요. 여러분 recently 재밌다? 왜 재밌냐면 보세요. 한국말하고 이렇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한참 토익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친구가 야 너 요즘 뭐하니? 너 요즘 뭐해? 물어봤어요. 나 최근에 영어 공부해.
나 최근에 토익 공부해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한국말로 했을 때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 완료예요, 뭐예요? 한국말로 했을 때 나 최근에 영어 공부해. 현재죠. 나 최근에 영어 공부해. 현재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recently가 들어가면 현재 시제 써야 되겠다. 그럼 정답 D번 같죠? 근데 D번이 아니에요. 아, 재밌죠? 왜 그러냐면 따지고 들면요, 현재 아니다. 따지고 들면, 왜냐면 나 최근에 영어 공부해. 나 최근에 영어 공부해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정확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현재 완료를 고르려고 하는데 현재 완료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recently는 현재 완료 시제를 자주 동반하는 시간 부사이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나오면 현재 완료가 정답이 많이 돼요. 근데 최소한 현재랑은 안 돼요. recent가 나오면 과거, 최소한 과거예요. 그리고 현재 완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함정으로 넣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recently가 나오면 현재 시제랑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잡아두셔야 돼. 그래서 미래는 아니. 최근에 난 뭐뭐 할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것도 여러분 잡아두시면 좋고 실제 정기토익 문제랍니다. 네, 실제 정기토익 문제 별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 강의면 다 해석을 해주는데 해석을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안 해도 이렇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는 여러분 자주 나오지 않지만 가끔 이따끔씩 나와서 땅 뒤통수를 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과거 완료 시제의 포인트는 특정 과거 시점이 있어야 돼요. 특정 과거 시점이 있어서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서 그 과거 시점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 과거 완료 had plus pp를 쓰는 거예요. 그럼 잘 봐. 과거 완료 시제는 had plus pp야. 과거의 두 시점 중, 그러니까 시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두 시점 중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 예문 볼까요? Before Miss Kim joined the office that could limited.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유한회사 limited. 그래서 office that could, 이 회사에 join하기 전에, 합류하기 전에 그녀는 일했었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그 분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몇 년 동안? Many years. 이미 수년 동안 일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joined 이미 과거야. joined 과거 그 전에 일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거 전이니까 더 과거야. 더 과거는 우리 대과거라 그래. 그 대과거는 had plus pp 과거 완료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특정 과거 시점이 있어야지만 정답을 had plus pp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몰라. 모르는 거야. 과거 완료 정답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과거 완료 시제는 이런 상황에서 쓴다는 거 잡아두시면 여러분 쉽게 또 해결할 수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 영향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과거에 시작되어 방금 완료된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현재 완료도 뭐 계속, 경험, 완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법이 있어요. 그 문법들은 차근차근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문법이에요. 근데 이제 토익 시험에서는 for the last, for the past 플러스 기간 나와서 현재 완료, since 과거 시점 나와서 현재 완료. 요거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얘가 뭐 헤드에 왔다. 인터내셔널 디파트먼트의 헤드에 왔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가 그 대학을 졸업한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 많은 기회를 갖고 있지 않다. 많은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무슨 기회인가 했더니 go skiing, 스키를 탈 기회. 뭐 스키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나 봐요. 사람이었나 봐요. 미스터 위가.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거. 네. 그 다음에 여러분 since 방금 전에 했고요. recently 나왔잖아요. 그죠? recently 동의어로 lately 나왔죠? 네,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자, 미래 완료 시제는 계속 진행 중이었던 일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완료되는 일을 나타낸다. 요거 한마디 하면 여러분 끝나요. 미래 완료.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쯤이면요. 제가 토익을 가르친 지 11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부터 내가 가르쳐 왔어.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미래에 내년 3월 미래야. 그때 11년이 완료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과거 온다.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내년 3월이면 내년이야. 내년 11월에 그게 완료가 된다. 그게 미래 완료예요. 그럼 보세요.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이란 뜻. The technician 기술자들이 solve the problem, solve the computer problems야. 그래서 테크니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쯤이면 이미 나도 모르게 나왔어. 이미 several files가 삭제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그때쯤이면 이미 삭제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야. 그때 완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will have pp를 쓴 거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체크업 테스트 볼까요? 일단 too many employees 주어 잡고 F부터 어디까지 버려? remove까지 버려. 동사자리라는 것을 판단해. A, B, C, D 다 동사 난리 났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거 노란색으로 써야겠다. 수일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어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럼 단수 동사 없어요. 난리 났어요. 그럼 수동 능동 가려요. 수동 능동 가려. 이거는 지금 will be, shall be, have been 형용 명사가 쓴 비동사 다음에 명사를 쓴 경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능동태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죠? ing, pp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난리 났어. 그러면 시제 문제야. 딱 보니까 그럼 시제 단서를 얼른 찾으세요. 딱 빨리 찾는 사람은 금방 찾아요. 이거 보이세요? For the last, for the past plus 기간 나왔죠? 그럼 뭐 쓴다 그랬어요? 현재 완료 쓴다 그랬어요. 현재 완료 뭐 있어요? 여기 있잖아. have plus pp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해석 안 했어요. 그죠?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하시고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 건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 보세요. Before the workers arrived at the construction site 돼 있어요. 뭐 시간 부사 들으니까 다 뭐래요? The materials 주어 잡고 동사 자리예요. 동사 주어가 복수예요. 수일치 해볼까? 없어요. 단수 동사 없어요. 그럼 수동 능동 가려볼까? 수동태가 없어요. 수동태가 없어. B 플러스 PP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약간 좀 바꿔볼까 이거를 아니야 일단 놔둬볼게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disappear 자동사예요. disappear 자동사. 그러니까 이 are disappeared 안 된다는 거예요. will have been disappeared 안 된다라는 거예요. is disappeared 안 된다라는 거예요. had been disappeared 안 된다라는 거예요. disappear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혹 자동사 이게 수동태 형태가 있으면 무조건 속어법으로 제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시제 문제인가요? workers들이 도착했다 at the construction site 공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 자료들이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한 거 과거죠. 그 전에 사라졌다고요. 그러면 더 과거죠. 그럼 대과거죠. 그럼 과거 완료죠. 그럼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죠. 그래서 D번 딱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어렵지 않아요? 뭐 퍼즐 게임 같죠? 그죠? 토익 공부하다 보면 토익 문제를 막 이렇게 많이 풀다 보면 어쩔 때는 퍼즐 게임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자, grammar practice 한번 볼까요? usually 나와서 현재 찍어요. 주어 나왔고 동사 자리예요. 2번 보세요. 네, 그냥 막 가볼까요? 동사 자리예요.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완료. 그럼 단서 찾았는데 last week이 보여요. 그래서 과거 signed 찍었어요. 5번 한번 볼까요? next month 대충 느낌이 와요. 미래 시제 will relocate 찍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사 자리임을 먼저 파악하고 주어, 부사 버려, 동사 이렇게 동사 자리임 work out 운동하다라는 뜻이야. work out 운동하다.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라 s 붙여놨나봐. 이거는 과거잖아. 이렇게 현재 또는 과거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시제 문제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usually라는 단서를 보고 반복적인 일, 습관을 얘기하니까 works가 된다. 이렇게 잡고 이것도 역시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임을 일단 먼저 파악하고 과거하고 현재 완료를 구하는 문제야. 시제 문제라고 파악돼. 그럼 단서 있어야만 된다 그랬어. 그래서 last week 보고 signed 했다라는 과거를 고르고 next month our marketing division 주어 잡고 동사 자리임을 파악해. 그 다음에 여러분 시제 문제라고 파악돼. 그러면 next 보고 뭐 미래를 찍고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For the past plus 기간 나왔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시제 문제라면 현재 완료. 시제 문제라면. 그래서 has been 나왔어요. For the past plus 기간. 9번 보세요.
was increased냐, have increased냐. 이거 수동태인데, 근데 과거야? 이거는 현재 완료. 이건 단수고, 이건 복수인데? 그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수일치로 끝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복수니까 이건데?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너무 쉽잖아요. 뭘 이렇게 되면 또 모를까, 그죠? 네, 이것도 답을주고 in the last 플러스 기간, in the past 플러스 기간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완료 시제 쓴 거예요. 수일치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맞춰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볼래요? The high quality laser printers 주어 잡았어요. 동사절인가 봐요.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완료. 수일치 해볼까요? 복수니까 뽑을 수 없어요. 속어법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단서 과거냐 현재 완료냐? ago 나왔네요. 그죠? year ago 1년 전에. 그래서 과거 시제 started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제를 끝내요. 시제 정리할게요. 토익의 시제는 쉽다. 쉽다. 하지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8-6를 아직 안 했어요. 8-6 하게 되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문장의 흐름, 단서 없이 문장의 흐름상 여러분이 시제를 잡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6는 배점이 더 높다. 8-6는 미래 시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이유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8-5에서는 시제 문제가 과거가 가장 많고 현재 완료, 미래, 현재 이 순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단서가 있어야지만 시제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 단서, 어울리는 단서와 함께 묶어서 자리를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 때 시제 딱 그러면 시제 문제, 무조건 시제 문제에 단서 잡는 거야. 그리고 수일치, 수동, 능동까지 포함하면 배점이 높아. 그 문제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요런 걸로 딱 끝난다. 이런 식으로 딱 끝나버린다. 그러면 다 맞추는 거야. 다 맞춰. 그럼 배점이 나죠. 그럼 짜증나. 이래야 돼. 왜 이렇게 쉬운 거야? 막 이래야 돼.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나왔어. 그래서 아싸! 400점 학생들. 그래서 학원에서 배운 거야. ago 나오면 과거 찍는 거야. 막 배웠어. 그래서 또 나온 거야. 진짜 나온 거야. 아싸! 이렇게 해. 그리고 나서 400점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딱,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어.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어. 완벽을 기하고 싶어. 완벽을 기하고 싶어. 그러면, high quality, 막 해석해. high quality laser printer들이, 해석이 돼. 프린터들이 시작했다라는 건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왜 이래? 나 해석이 돼.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1년 전에. 1년 전에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래서 과거니까 당연히 started. 잡는 거야. 완벽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야? 다른 애들은 벌써 끝내고 다음 거 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어떤 것에 영향을 미쳐? 8-7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러분 8-7은 정말 시간 부족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이런 문제 여러분 해석하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토익이라는 건 시간 내에, 즉 75분 내에 100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야. 5, 6는 여러분 25분 안에, 빠른 애들은 17분 안에 끝낸다 그래요. 그럼 17분 안에 끝내려면 52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초 문제가 있고 10초 문제가 있고 15초 문제가 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 3초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문제를 3초 문제 안에 해결 못하면 여러분은 100% 독해에서 시간의 부족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래서 난리나. 여러분 한 20분 남잖아요. 고사장에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알아요? 20분 남았어? 고사장에 이런 소리 나요. 막 이런 소리 나요. 이런 소리 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독해는 많이 남았어. 미치겠어. 위에 더블 파스지까지 있고 막 독해 많이 남았는데 그나마 내가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독해를 찾는 소리. 이게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독해를 하겠지. 해? 딱 10초. 딱 10초 지나서 이런 소리가 나. 이런 소리가 나. 그리고 또 막 찾아. 그리고 또 찾았어? 이런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야? 찾았는데 독해가 되는 줄 알았는데 되다가 또 막힌 거야. 집중이 안 돼. 급격한 체력 저하와 집중 안 돼. 그러다 결국 다 찍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고사장을 70에서 80군데를 다녔고요. 120회를 넘게 봤어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런 상황을 벌이지 않으려면
이런 3초 문제는 3초 문제대로, 그 다음에 10초, 15초짜리는 어휘 문제는 어휘 문제대로 이렇게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익히시면 됩니다. 시제 여러분 어떠셨어요? 간단했죠?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시제 꼭 다 완벽을 기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돼서 만점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같이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